지금 우리 군 부대 기초단위인 소대나 분대는 선임병과 후임병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형태인데요. 이 소대와 분대를 선후임병 없이 입대 동기로만 구성한다면 부대 내 가혹행위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좀 될까요? 최근 군 당국이 이런 입대 동기생 중심의 부대 구성을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육군이 현재 이런 형태의 부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죠. 병영 문화를 바꾸려는 군 당국의 고민. 100분 이해는 하지만 군 특성을 간과한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지적도 많아 보입니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예,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부대 구성을 선후임병 없이 동기만 가지고 구성한다. 그러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일단 김유한 육군 참모총장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사실이죠? 예, 다들 처음에는 이 얘기가 그냥 일관성 있는 그런 이야기 정도일 것이다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현실 반영이 안 된 실효성 없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돼서. 예,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 보충대에서 이병식에서 참모총장 말씀하시기를 동기생 분대 소대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더 확대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공식화된 상태인데요. 근데 동기생 그렇습니다. 중심의 분소대를 단지 내무대 생활에만 국한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분대, 소대 단위, 그러니까 전투 유닛 하나를 동기생들만으로 구성된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걸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전투 부대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말하자면 일병 동기생으로 구성된 분대, 상병 중심의 소대, 머지않아 제대를 하게 될 병장 중심의 분대, 이런 식으로 군의 기초단위가 예, 구성이 될 그렇습니다. 거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눈 것 같고, 이미 또 그런 부대를 또 이렇게 한 2개 대대 정도, 예, 물론 이제 대대 안에서 이제 중대 규모밖에 안 되는 슈트 수준입니다만 지금 시범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현재 또 이게 대대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네네. 근데 이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고는 총장은 그렇게 받았을 수 있는데요. 예.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속성상 이게 이제 참모총장이나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시범 고위 지휘부에서 내리는 시범 사업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평가나 이런 보고를 올라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상이 아마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약간 왜곡된 보고서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 총장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시범적으로 네. 해봐서 지금 괜찮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보고는 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얘기죠. 예, 현실은 예. 좀 다를 거다. 예. 네. 사실 지금 시범 운영 기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던데요. 절반도 안 지났다면서요. 평가가 좀 그렇죠. 성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대로 된 운영의 결과도 지금 나오지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이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문제점과 대안까지 다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제 계속 언론이라든지 국민들 걱정이 많다, 이렇게 해서 성급하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실행하지 못할 때는 그때 또 어떻게 이걸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네. 성급했던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방안의 가장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군의 실상을 병사들의 문화라든지 어떤 훈련 교육 과정에서 FM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을 그것만 생각을 하고 병사들이 실제 내면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 우리 군대는 물론 이제 주특기가 부여를 할 때 주특기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서 부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고 실무 부대에 전입을 해서 어떤 특정 화기나 장비에 대한 운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선임병과 후임병 간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어떤 그런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 과정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고참이 예를 들어서, 신참에게 예. 경험이나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정규 교육 과정이 없는 부분의 장비나 화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동기생 부대가 그렇게 유닛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나중에 전역할 때의 문제 또 생길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전역하게 돼버릴 텐데. 그럼 부대가 하나가 그 전투력으로 존재하고 있던 부대가 전부 다 전역을 해버리고 그럼 새로 부대가 편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 있는 부대 같은 경우는 지형 지물의 활용이라든지 하는 예. 지역 특성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 전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예, 예. 예, 심각하죠. 이런 문제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군 조직에 좀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한쪽을 다른 면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네. 폭행이나 따돌림 같은 군부대 내 가혹행위들이 꼭 선 후임 간의 구도 속에서만 이루어졌나 하는 의문도 제기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작전, 훈련, 교육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나 따돌림, 기수열애, 왕따 이러한 현상들은요. 예. 꼭 선후임병 간에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대 간부들, 장교, 지휘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형태별로 해서 원인이 다 다양하고 과정도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임병에 의해서 후임병의 가혹행위 이 부분만 보고 접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동기생부의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사고 발생의 원인 이런 내용들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군대 내 가혹행위를 군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선 후임병 사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군 수뇌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기네들 병사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병사 생활을 안 해봤다고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까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우후죽순 같은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현재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병역 시스템하고 군 편제, 그러니까 병력 분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물리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구 감소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계속 감소를 하면서 제2, 제3의 윤일병을 감소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문제가 선결이 돼야 되겠고요. 예. 지금 급하게 나오고 있는 현재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잡아도 좀 황당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을 때. 근데 저희들은 반드시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이건 한 8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그래요. 지금 정 대표님은 계속해서 지금 휴대폰을 자유롭게 쓰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처음에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안 문제가 계속 나와요. 예. 군사 보안 문제가 나오는데 군사 보안을 보면 이전에 우리 군에서 났던 보안 사고 큰 것들은 거의 고위지휘관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들이지 병사들에 의해서 발생한 보안 사고는 거의 없었고요. 따라서 병사들이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보안 문제를 휴대폰 SS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일 거다. 그래서 문제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병사들이 부대와 부모의 간의 소통은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전에도. 자주 연락들 주고받으니까. 근데 병사들과 부모의 연락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던 병사들이 심리적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돌려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병사들이 45만 명인데 휴대폰 사용이 되게 되면 45만 명의 사회부 기자가 군부대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이게 국민들한테 다 이익이죠. 우리가 지금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이유를 대면 군 당국에서는 더더욱 반대할 것 같은데요. 자기네들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시민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휴대폰과
그 녹음 기능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시민사회에 알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편함이 싫은 거죠. 네. 자기네들만 싫은 것이지 우리 5천만 국민들은 다 좋습니다. 그게. 예. 그러면 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대 동기생 중심의 소대 분대 구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영인권연대 정